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항, 이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레지스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우리가 정도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그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 좋은 애인가요? 나쁜 애인가요? 우리는 전기가 잘 흘렀으면 좋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녀석 같아요. 그런데 저항도 따지고 보면은 좀 좋은 애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나쁜 애들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왼쪽에서 표시한 것처럼 이 저항의 종류에도 고유저항, 접지저항, 접촉저항, 절연저항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물론 더 많은 저항의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이 대표적인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항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저항 중에서도 정말 누가 나쁜 놈이고 정말 누가 더 좋은 놈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는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강의를 올리게 되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출근하시는 길에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내시고자 하는 마음을 기대를 제가 이 영상 안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강의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고유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저항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만약에 이 사각형의 도체가 있게 된다면 이 도체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이 힘들까라고 하는 그 방해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1m이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즉 단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를 우리가 기준으로 고유저항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고유저항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 1m, 세로 1m,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 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곱 밀리미터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고유저항의 우리가 단위는 옴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유저항은 식이 우리가 저항식이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되는데요. 고유저항은 이 로가 바로 고유저항이 되는 것이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그리고 A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미터고요. 그런데 똑같이 면적을 맞추려면은 제곱밀리미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길이는 미터가 되니까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요거 약분되게 되죠. 이거 약분되게 되면은 결국에 남는 것은 이렇게 옴밖에 안 남게 되죠. 저항이 그래서 우리가 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유저항이 큰 물질은 전기를 잘 흘리지 못해요. 그래서 고유저항이 크게 되면은 우리는 이 물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부도체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 고유저항이 작은 물질은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게 되죠. 고유저항이 큰 물질은 전선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고요. 고유저항이 작은 물질이 이 전선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가 적절한 가성비를 따졌을 때 전선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고유저항은 클수록 좋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도체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고유저항은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접지 저항입니다. 접지라고 하는 것은 좀 재밌죠, 그렇죠? earth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건 earthing resistance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접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죠. 이렇게 땅이 있게 되는데 이 땅은 너무나도 넓어서 지구 어디에나 있어서 이 땅은 아주 많은 전하를 이 땅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피뢰침 같은 것을 땅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벼락이 짜잔 하고 치더라도 이상 전하를 이렇게 대지에다가 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피뢰침을 따라서 대지로 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피레침은 땅에 그냥 꽂혀 있는 것보다 땅에 제대로 꽂혀 있기 위해서 밑에 판이라든지 봉의 형태로 있게 되면은 대지와의 접촉 면적이 더 넓게 됩니다. 즉, 전류가 이제 전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의 저항값을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고 하게 됩니다. 접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나는 토지와 만나는 곳에서의 저항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접지선이 가는 이 저항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지 저항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접지 저항이 잘 안 나온다고 해요. 보통 이제 새로운 건축을 지었을 때, 야, 접지 저항 얼마 정도 나와? 이렇게 접지 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접지 저감제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흙이 조금 물기가 있고 이런 곳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돌이 있거나 이런 곳에서는 접지 저항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접지 저항이 작다란 얘기는요, 대지로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가 여러 가지 대지로 잘 흐를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접지 저항이 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상 전류가 땅으로 잘 스며들어야 되는데 땅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류가 잘 흐를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접지 저항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뭐 접지 저감제의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는 것이 접지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이 도체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대지와 만나는 부분에 접지 저감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접지봉을 그냥 땅에다가 땅을 판 다음에 접지봉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려가지고 접지봉을 박는 이런 방법들도 있게 됩니다. 접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작을수록 우리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 중에서는 접지 저항을 몇 옴 이하로 하여라. 접지 저항이 몇 옴 이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정하고 있죠. 접지 저항은 반드시 몇 옴 이하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촉 저항입니다.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컨택트, 그러니까 만날 때의 저항을 우리가 접촉 저항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접촉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스위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집에 방에 불을 켤 때 스위치를 똑 하고 눌러서 방에 불을 켜게 될 겁니다. 이 스위치 안에 이렇게 전기 회로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불이 이렇게 아마 켜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 안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이 움직여서 이 접점이 서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즉 스위치를 똑 하게 되면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전기 회로가 이어지게 될 거고요. 아니면 스위치를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기 회로가 끊겨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통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 전기가 통한 상태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전기가 통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스위치를 온, 오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12번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스위치를 온, 오프 하게 될 때 이 스위치의 수명이 바로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접촉을 하게 될 때는 이 주변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반드시 스파크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접촉되는 부분은 아주 얇은 부분, 서로 아주 좁은 부분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큰 열을 이제 낼 수도 있어요. 자, 이때의 저항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이 두 개가 만나는 이때의 저항을 우리가 접촉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접촉 저항은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즉, 이 두 도체가 접촉면에 생기는 저항인데요. 이 두 도체의 접촉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것이 되고요. 이 직렬로 접촉되어 있는 저항은 작아야지 좋은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여기를 만약에 R1 이쪽을 R2라고 하면은 이때의 저항은 이렇게 R1과 R2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접촉 부위의 저항을 낮게 하기 위해서 뭐 특수 이제 합금을 이용해서 도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접촉 저항을 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접촉 저항이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 저항이 크면 이 전기 저항이 커지잖아요. 전기 저항이 커지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제대로 켜는 전류를 잘 통과시킬 수 없겠죠. 또 이 부분이 기계적 마모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스위치를 몇 번 이렇게 딱딱딱딱 하다가 결국에는 스위치가 과도한 열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위치는 실제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만 회, 20만 회 이런 것처럼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스위치를 교체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의외로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고치기보다는 뭐 도배를 새로 했는데 이 스위치가 너무 노랗거나 아니면 스위치가 어떻게 좀 겉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좀 손상되거나 조금 때가 타거나 이래서 우리가 교체를 하는 거지, 이 나머지 부분은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서 봤을 때는요. 이러한 저항을 우리가 접촉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접촉 저항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잘 한번 보죠. 고유 저항도 작을수록 우리가 도체에 유리하고요. 접지 저항도 작을수록 좋게 되고 접촉 저항도 작을수록 좋은 거네요. 자, 그러면 저항은 작을수록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 막내 절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절연 저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체는 보통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선이면은 이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개라고 하는 게 주변에 발생하죠. 제가 만약에 맨손으로 이 전선을 만지게 된다면 저는 아주 위험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변을 고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게 됩니다. 절연을 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죠. 절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전개가 절연물에 의해서 크게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 전선이 전류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여러분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빨간색 구리가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덮은 것은 이제 고무 같은 거라든지 뭐 수지 이런 걸로 덮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크기를 바로 절연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는 밖으로 나가고 싶죠.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 고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막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연물로 쓰일 수 있는 재료는 바로 앞에 처음에 봤던 고유저항이 이제는 큰 물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고유저항이 큰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절연물을 더 기능이 향상되게끔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절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 저항이 커야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절연물의 성능이 낮아졌다고 해보죠. 뭐 물리적으로 지나가다가 여기가 푹 패였다든지 아니면은 화학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햇빛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어가지고 전선이 조금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것처럼 부서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절연 저항이 낮아지게 되겠죠. 절연 저항이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은 그 절연 저항이 낮아진 부분을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 전류가 셀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새는 전류를 누설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누설 전류가 누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는 걸 보고 뭐야 어디 누전 생겼어? 누전 생겼는데 예를 들어 콘센트 같은 거 다 빼고 전자제품 다 뺐는데도 자꾸 누전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로에 이상이 생긴 거죠. 즉 여기에 공급되는 전원 220V가 있고, 자 여기에 예를 들어 냉장고를 사용했는데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이거 뭐 냉장고 고장 난 거 아니야? 선을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콘센트에서 뺐는데도 자꾸 차단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 이 선로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선로 어딘가에서 절연 저항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기준값보다.
저항보다요. 보통 우리가 220 사용할 때는 절연 저항이 0.2메가옴 이상, 20만 옴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절연 저항이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은 누설되는 전류가 더 커지게 돼서 차단기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가 잘못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 번에 고전압을 테스트해서 전류를 확인하는 매거라고 하는 그런 측정 장치를 통해서 절연 저항이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전기 설비 규정, 관련된 규정에서는 절연 저항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저항값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절연 저항은 클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지워야 돼요. 이제 고유 저항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즉, 이 물질이 절연 물질로 사용되느냐 아니면은 도전체로 사용되느냐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고요. 접지 저항은 작을수록 좋고 접촉 저항은 작을수록 좋고 절연 저항은 클수록 좋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항이더라도 그 앞에 어떤 저항을 지칭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그 저항이 지칭하는 것에 따라서 특징이 아주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